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민아입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이퍼클로바 사업 제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에 교수님께서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줄이고 트렌드와 저희 네이버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내용은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GPT는 오픈AI에서 만든 생성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이름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생성형 언어 모델이고요. 이 트랜스포머는 언어 모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AI 모델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왠지 이 내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성능을 극대화한 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은 확률 기반인데요. 이제 앞에서 주어진 단어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예시로 지금 티끌모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뒤에 티끌모아 서라는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티끌모아 부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티끌모아 태산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개의 글을 쓸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제 오픈AI는 2018년부터 이제 GPT-1을 시작으로 지금 최근에 GPT-4까지 계속 다양한 모델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GPT-3부터 이제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성능이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도 이 GPT-3에서부터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가능성을 보고 이 시장에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GPT-3는 저희는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하게 말도 잘하고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거짓말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분류도 하고 요약도 하고 추론의 일부 성능까지도 저희는 이제 가능성을 보았지만 이 GPT-3가 아닌 챗GPT가 이렇게 붐을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GPT-3 대비 성능과 사용성이 개선된 걸로 저희는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GPT-3는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고 의도에서 벗어난 결과물을 많이 내뱉고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대답을 유도할 경우에는 또 여기 잘 넘어가서 잘못된 대답을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챗GPT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였는데요. 이 개선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피드백을 강화학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RLHF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성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챗GPT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 부분이 UX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PT-3를 사용을 하려면 뭐 토큰, 플레이그라운드, 프롬프트 이렇게 낯선 이제 개념의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야 됐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대화 형태의 직관적인 사용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사용을 해볼 수 있었고 이러한 UX 개선이 이 챗GPT 붐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RLHF 내용도 혹시 앞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Reinforcement Human Feedback의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드백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강화학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동안에는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만 넣었지만 이제 RLHF에서는 몇 가지 예시가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답변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랭킹까지 매겨서 어떤 대답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다라는 것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AI가 사람의 의도를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LHF를 통해서 이제 챗GPT는 훨씬 더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결과로 이제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도 사용자 수 100만 명 달성을 하는데 2.5개월이 걸린 반면에 챗GPT는 5일 만에 달성을 하였고요. 1억 명을 달성을 하는데도 2개월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사들도 여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오픈AI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 공개 이후에 거의 12조에 달하는 투자액을 추가로 이제 넣었고요.
구글과 딥마인드도 여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네이버 클로바도 세계에서 3번째로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으로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두도 자체 언어 모델인 어니를 본인들의 검색 엔진에 이제 추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저희가 잘 아는 빅테크사들 외에도 코히어, 스테빌러티 AI, AI21 랩스라는 새로운 시장 업체들이 나와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카카오도 이제 모델들을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하였죠. 좀 예시들을 보여드리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첫 LLM 기반의 상용화 서비스입니다. 이미 구독형으로 유료 모델로도 이제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여기에서 코딩에 도움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개발자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챗GPT 같은 경우도 이미 무료 모델 말고도 월 $20 정도의 구독형으로 유료화를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새로운 기술을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오픈AI는 이제 유료 고객들 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MS에 대해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MS에서도 팀즈, 빙 이런 데 다 챗GPT 오픈AI 기술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AI 챗GPT처럼 대화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저에도 탑재를 해서 B2B 영업에도 MS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LLM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본 이제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이제 탑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LLM이 모든 이제 기업들이 지금 투자의 단계고, 막대한 돈을 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잘 워킹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파악 중인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 365에서는 이제 MS에서 확실히 수익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 분야이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드라든가 PPT라든가 엑셀 같은 것들을 대화로 조금의 지시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도 그려주고 도형도 그려주고 표도 잘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MS가 빙에다가 대화형 검색을 탑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빙의 검색 엔진 이제 마켓 쉐어가 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은 사실 이런 시장에 이제 본인들의 검색 광고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가 이제 MS의 공격에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낸 게 람다 기반의 바드이죠. 그렇지만 바드에서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 잘못된 지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GPT-4가 나왔는데요. 저희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장착을 하였고, 기존 일반 대화에서는 GPT 3.5와 크게 성능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였지만 전문 지식에 있어서는 놀랄만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고요. 저희 한국어에 있어서도 성능이 빠르게 올라온 것을 저희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RLHF를 통해서 고질적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상당히 완화하였고, 이 기능을 통해 이제 GPT-4로 빙이나 365 코파일럿에 적용 예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도구가 나왔죠. 제가 앞에서 GPT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씀을 되게 간략하게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언어 모델이 이제 확률 기반이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보의 시의성 문제도 떨어지죠. 근데 이 플러그인은 사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줄 거로 저희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이 익스피디아라던가 인스타카트 이런 식으로 외부 기업들의 API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챗GPT에서 이 플러그인을 설정을 하여서 대답을 한다면 제가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챗GPT에서 비행기 표를 시간을 확인을 하고 예약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울프람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비건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는 사례를 지금 챗GPT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기존의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의 한계를 뚫고 좀 더 세상에 AI를 확산시켜주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언어 모델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과 데이터의 실시간성을 확보를 해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이 AI를 어떻게 세상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대규모 AI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많은 외부 인터뷰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인 사티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많이 변할 거다라고 사티아는 얘기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사티아가 사용한 단어가 프론트라인 워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식 노동자가 이제 반드시 AI로 생산성을 높여야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론트라인 워커는 AI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고 현업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호사가 되실 수도 있고 영양사가 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앞단에서 현장의 앞단에 있는 분들이 AI로 그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AI로 그분들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가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지식 노동자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가장 가깝게는 정보 검색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빙에서 적용되는 사례에서도 사실 보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검색 엔진에서 입력을 하고 저희가 위키도 그 검색 결과에 나와 있는 블로그도 들어가고 나무 위키도 들어가고 하면서 정보를 이제 일일이 찾았다 보면요. 앞으로는 이제 AI 언어 모델이 검색을 하고 거기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한 번에 보여주고 사용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구도화하는 방식으로 검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GPT-3 때부터 보여줬던 가능성이죠. 제너러티브 AI 특성답게 콘텐츠 생산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 영역의 문서 생산까지 AI가 많은 초안을 제시를 하고 그 영역에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픈 AI와 MS, 구글까지 합세해서 모두 다 이 초대규모 AI 시장에 뛰어들고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왜 한국어 초대규모 AI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가 AI 주권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이거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어떻게 재패했는지를 보면 그 사례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검색 엔진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희의 검색의 대부분을 이제 구글에만 의존을 해야 될 거고 사실 외국의 기업에게만 그것을 의존한다고 하면 저희 검색 품질이나 저희 삶에는 좀 많은 영향이 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AI 모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AI 초대규모 AI는 그뿐만 아니라 인프라 이슈 그리고 앱 생태계까지 연결이 됨으로써 이 초대규모 AI의 주권이 외국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희 한국 시장의 AI 시장은 확 줄어들 거로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GPT-4 공개 이후에 기술 공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오픈 AI가 이제 모든 기술을 논문에서 공개를 하고 이제 사용 방법들을 다 외부에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이 시장을 키워나갔다고 하면 오픈AI GPT-4부터는 이제 아무런 기술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부터 저희는 이제 AI 패권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저희에게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언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네이버가 이미 갖고 있는 하이퍼클로발한 언어 모델을 챗GPT 형태로 좀 더 튜닝을 해서 데모로 보여지고 있는 내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뭘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챗GPT는 설날에 송편을 만든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 모델이라면 그런 대답은 하지 않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좀 예전 사례라서 이런 것들도 요새는 빠르게 성능을 높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법, 제도, 그리고 뭐 기업들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 고객분들에게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토큰이라는 단위로 이제 오픈AI는 과금을 하고 이제 효율성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메인 언어가 아니면 품질과 속도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오버헤드 코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국가별 영어에 대비 어떤 언어가 이제 얼만큼의 오버헤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저기 보여진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는 347%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이미 상용화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토큰 계산기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오픈AI의 토크나이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지라는 16글자를 집어넣었을 때 저희는 7토큰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오픈AI는 36토큰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이제 토큰 효율성이 확실히 저희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토큰 기반으로 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우수하고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 모델이 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 보안 이슈입니다. 이 기사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과연 기업 내부에 대한 업무 질문을 챗GPT에 했다가 좀 크게 이슈가 된 사례인데요. 이제 그동안의 오픈AI에서 챗GPT에서 사람들이 집어넣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본인들의 학습에 이용을 하고 있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챗GPT에 질문을 하면 내부 정보가 유출이 될 수가 있죠. 네, 최근에는 얼마 전부터는 더 이상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AI가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발주자로서는 이런 정책들이 좀 얄밉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의 챗GPT로는 고객형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업에 적용을 하려면 전문 지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본 위에다가 이제 산업 전문 데이터 셋을 넣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저희가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라는 언어 모델을 공개를 하였고 작년부터 외부에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는 챗GPT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요소를 사실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우수한 한국어 데이터죠. 네이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의심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때문에 덕분에 저희 한국어 모델이 되게 우수하게 출발을 할 수 있었고 20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를 이미 갖고 있고 전문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처음 투자를 했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선도 수준의 인프라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저희는 이미 GPT 3.5 수준의 백본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부터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하이퍼 클로바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를 하였고요. 클로즈드 베타 형식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유료화를 시작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구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그라운드 튜닝 익스플로러가 저희 메인 기능입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모델을 사용을 해보셨으면 유사한 UI일 것 같아요. 도화지 같은 영역에서 여기에서 AI에게 자연어로 지시를 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 데모는 저희 GPT-3와 유사한 수준의 모델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데모입니다. GPT-3부터 사실 생성형으로 이제 텍스트를 만드는 것에는 많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례들이 마케팅이라던가 카피라이팅 문구 그리고 글쓰기 보조 영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뮤직 마케팅 문구를 생성을 할 때 AI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예제를 넣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 파라미터 영역에서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하고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요. 오른쪽 에디터 영역에서 이제 지시문을 먼저 간단히 넣습니다. 그래서 AI가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고 명료하게 집어넣고 한 3-4개 정도의 예제를 넣어야지 AI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는 이제 퓨샷 러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음악 장르와 이제 주종 같은 것을 넣었을 때 내용이라고 해서 밑에 마케팅 문구가 생성이 되는 영역인데 지금 예제를 몇 개 넣고 마지막엔 장르와 키워드를 넣었을 때 계속 볼드체로 AI가 마케팅 문구를 생성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플레이그라운드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이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튜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스크가 분류, 요약, 생성, 교정, 전환, 대화 이런 5가지 정도의 영역인데요. 여기에서 이 5가지 영역에서 고객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얹어서 튜닝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라는 영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장 도구라던가 그 외에도 개발자분들이 필요한 도구들 이 영역에서 쌓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도구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왔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례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에서부터 적용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클로바 MD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네이버 쇼핑에서부터 먼저 많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앞서 마케팅 문구 예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의 키워드를 넣고 기획적 문구를 생성하는 걸로 저희 네이버 쇼핑 직원들이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과 차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따뜻한 차 한잔하세요 라는 기획적 문구가 나와서 이걸 사용을 하였고 상품명 교정기라는 영역에서도 활용을 하였는데 저희 네이버 쇼핑 DB에 있는 상품명을 모두 다 끌어와서 이제 화면에다 노출을 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사용자 외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들도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관리 번호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그러한 번호들은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단어들로만 뽑아내어서 노출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기능인데 앞서서는 네이버 쇼핑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신 SME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이 어드민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이제 뭐 메시지 카테고리랑 어떤 혜택을 줄 거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하면 저기 보시면 한 3가지 정도의 마케팅 문구 옵션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디팅 같은 것들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서 발송을 하면 저희 네이버 앱에 있는 FC가 발송이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것 외에도 요약 기능도 저희가 좀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 클로바 노트라는 앱은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회의록 애플리케이션이고 음성을 전사하여서 이제 텍스트로 보여주는 앱인데 여기에서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기능 외에 그 회의를 잘 요약을 해서 하는 요약 기능도 한 달에 10건 정도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클로바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케어콜인데 이 케어콜이라는 독거 노인에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있었을 때 자가격리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당시 이제 자가격리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발열은 없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라는 이런 업무들을 보건소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많이 늘고 줄어듦에 따라서 전화를 해야 될 대상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것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다 대응을 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였고 이제 독거노인 분들의 경우에도 우선 독거노인 분들이 잘 계신지를 확인을 하려면 전화를 받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전화를 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더 AI가 친근하게 안부를 묻고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한다면 독거노인 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보건소에서는 더 관리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서비스이고요. 이건 클로바 스튜디오가 다량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챗봇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좀 더 친근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대화를 만들었던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애들도 다 해외가 있고.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염려해주고 뭐 병원에 가라, 뭐 챙겨 먹어라 이러니까 너무 고맙고 아주 기특한 것 같아. 네, 사실 지금 요새 챗GPT 보시면 다 유사한 기능이라 놀라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제 21년부터 저희가 출시한 기능인데 기존의 챗봇에서 볼 수 없는 뭐 공감을 하고 대화의 맥락을 이어서 잘 대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외부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작년 2월부터 공개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몇 개의 사례이고요. 리튼이라는 업체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로즈드 베타의 첫 번째 고객 중에 한 분이셨고 가장 잘 된 사례이기도 한데요. 국내 첫 AI 카피라이팅 서비스인 리튼을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튼뿐만 아니라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교육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리튼 다큐먼트라는 이제 정부 사업 지원하는 문서 작성 초안 앱도 계속 만들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고요. 이제 블로그 글 초안에서 구글 검색 키워드, 그리고 뭐 일기, 다양한 모든 이제 글쓰기 초안을 작성을 해주는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실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리튼에서는 서비스 구성을 상당히 잘 만드셨고 사실 다양한 글쓰기 초안들을 모두 다 갖고 오는 형태로 한 100개 정도의 메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매우 잘하셔서 나오는 AI의 답변도 되게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리튼이 좀 확장을 하게 되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왔지만 이 현대백화점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나온 대기업 사례라서 이 부분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위주로 이렇게 글쓰기 초안 애플리케이션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는 내부 마케터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만들었고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대백화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문구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분들만의 마케팅 톤의 매너를 유지한 이제 루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보조를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웹소설 창작 플랫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유의어 문구를 추천을 해주는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취준생들의 가장 힘든 포인트인 자기소개서도 잡브레인이라는 업체에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내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례는 이제 GPT-3와 유사한 성능의 지금 하이퍼클로바 모델로 만들어진 사례이고요.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좀 더 업데이트된 모델을 올해 8월 말 9월 초까지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데뷔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좀 더 저희도 할루시네이션 이슈라던가 기존의 퓨샷 러닝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 대화만으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바로 얻어내실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B2C 형태로도 서비스가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들 추천을 해준다던가 이제 쇼핑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다양한 형식으로 저희도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제 개선된 모델 위에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전문 데이터를 넣어서 커스터마이즈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하는 플랫폼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보여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개선된 백본과 좀 더 다양해진 도구 그리고 튜닝 기법들도 강화를 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초대규모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런 보유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실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자기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튜닝된 모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